꿈속에서 정희는 다시 그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또다시 발밑에서 무언가가 툭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죠. 도시락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웃고 춘자가 정희를 향해 크게 비웃었습니다. 시골 촌티는 어딜 가나 티가 나네. 하! 라고 말하는 장면이 되풀이되었어요.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68세 이정희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멀리 보이는 논밭은 이미 추수를 마친 상태였고 갈색으로 변한 밭고랑 사이로 바람이 쓸쓸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재활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고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4개의 침대가 놓인 병실에는 지금 정희 혼자만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거나 면회 온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며칠 전 아들이 사다 준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과 몇 개와 배 2개, 그리고 바나나가 조금 검게 익어가고 있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과일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는 건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나.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자들은 학업에 바쁘고 아들 내외는 직장 때문에 자주 올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젊었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섬마을 선생님 멜로디가 병실 안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정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깨우고 있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을 갔던 그때가 생각났죠.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모든 게 낯설었던 그 시간들. 시골에서 자란 정희에게 도시의 학교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세련되어 보였고 말투도 달랐고 심지어 가져오는 도시락도 달랐죠. 정희는 그 속에서 작고 초라한 시골 아이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교실 한켠에 앉아 조용히 먹곤 했었죠.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반찬이나 시골에서 키운 나물들이 들어간 도시락은 다른 아이들의 깔끔한 도시락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정희는 항상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평온했던 일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무언가가 툭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져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하얀 쌀밥이 바닥에 흩어지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죠.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고 곧 교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골 애가 도시락을 떨어뜨렸네. 바닥이 지저분해졌잖아. 같은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도 넘은 일인데 왜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걸까요? 아마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가끔은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도 아려오는 상처들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죠. 매일 똑같은 메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상의 반복. 물론 요양원 직원들은 친절했고 음식도 나쁘지 않았지만 집에서 먹던 그 맛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번에는 나훈아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테스형 멜로디에 맞춰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음악만은 정말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70년대, 80년대 가요들을 들으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죠. 청춘이었던 시절,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68년의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지금 이 나이까지. 돌이켜보면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키웠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었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특히 학창시절의 그 일은 지금까지도 가끔씩 꿈에 나올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었죠. 아직도 가끔 꿈에서 그때의 상황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보니 이제 정말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식기 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병실에서도 환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바퀴 달린 배식 수레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작은 테이블을 앞으로 당겨 놓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식사 시간만큼은 하루 중에서 그나마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와 짧은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드릴게요. 친숙한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사람이 식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머리에 위생모를 쓰고 요양원 앞치마를 두른 채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고 있었죠. 그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름이 많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 모양은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김춘자.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러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식판을 들고 있던 여성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면서 식판이 흔들렸죠. 그 반응만 봐도 정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김춘자가 맞았어요. 김춘자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정희 맞죠?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40년 전 그 당당하고 목소리 큰 김춘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금의 춘자는 마치 작아진 것 같았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필이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바로 그 김춘자가 지금 자신 앞에서 식판을 들고 서 있다니. 세상이 정말 좁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정희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짧게 인사를 하고는 급히 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춘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김춘자 아닌가요? 신도중학교 다니던. 정희의 질문에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시간이라서. 춘자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정희의 질문에 춘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춘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들, 거칠어진 손,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표정. 40년 전에 그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춘자가 병실을 나간 후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판 위의 음식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중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춘자는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 중 하나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부유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었죠. 반면 정희는 전학생이었고 시골에서 온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춘자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춘자가 정희의 도시락을 비웃었던 일, 반 친구들 앞에서 촌스럽다고 놀려댔던 일, 그리고 그날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던 그 순간까지. 정희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갈 떠보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는 걸까요? 이미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사자를 만나니 그때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가 조용히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멜로디를 들으며 정희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누가 40년 후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고 요양원 정원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먼 산 너머로는 마지막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괴롭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초라한 행색에서 왠지 모르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도 의외였고 무엇보다 그 초라해진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40년 전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춘자가 지금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맛있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몸을 위해서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춘자가 나타날까요? 그렇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40년 전에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춘자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가족은 잘 있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정희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기를 반복했어요. 춘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40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 어제 본 초라해진 모습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곧바로 꿈속에서도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꿈속에서 정희는 다시 그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또다시 발밑에서 무언가가 툭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죠. 도시락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웃고 춘자가 시골 촌티는 어딜 가나 티가 나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되풀이 되었어요.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정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춘자가 또 나타날까요? 아니면 어제만 우연히 봉사활동을 한 것일까요? 정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드릴게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역시 춘자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죠. 어제와 달리 오늘은 춘자도 정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춘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식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어제와 똑같은 인사를 하고는 다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왜 여기서 일하는 거냐? 정희의 목소리에는 40년 전부터 쌓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따져 묻는 투였죠. 춘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춘자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정희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40년 전에도 춘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얼버무리거나 다른 사람 탓을 했었죠. 사정이 뭔데?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어요. 춘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족들이 힘든 상황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숨기려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희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이 힘든데 봉사활동을 해? 다른 일을 구하지? 정희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춘자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야,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지금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때 춘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었죠. 그런 춘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너 같은 애가. 정희의 말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죠. 나도 많이 변했어.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와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정희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춘자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아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춘자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정희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정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춘자의 떨리던 손이 생각났고 미숫가루를 마실 때마다 춘자의 애매한 대답이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또다시 긴장했습니다. 춘자가 또 나타날까요? 정희는 미리 할 말을 생각해 보았어요. 40년 전의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따져 물어볼까요?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볼까요? 점심 식사 드릴게요. 예상대로 춘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나 오늘 아침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춘자의 표정에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식판을 내려놓고 나서 춘자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춘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때 중학교 때 내가 너에게 했던 일들 말이야. 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일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나도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4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더라고. 춘자의 고백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춘자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마음에 걸렸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정희의 말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희야.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마음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춘자가 병실을 나간 후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라는 춘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40년 만에 듣는 사과였지만 왜인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점심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밥을 이리저리 뒤적이기만 했죠.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하늘이 정희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오후 2시쯤 같은 병실을 쓰는 박순자 할머니가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정희보다 5살 정도 많은 73세였는데 요양원에 온 지는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곳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정희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가 자신의 침대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평소에 말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순자였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순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식사 배급하는 분 때문인가요? 새로 온 그분 말이에요. 정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새로 온 분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춘자라고 하던데. 며칠 전부터 봉사활동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라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같은 병실 쓰는 사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순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정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분이 무급 봉사자래요.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숙식만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급이라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장님이 간병인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집도 잃고 갈 곳이 없어서 요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잃었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순자가 쉿하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빚 때문에 집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춘자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니요. 40년 전 그 당당하고 부유해 보였던 춘자가 지금은 집도 없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신은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아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갑자기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춘자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그 뻔뻔하고 잘난 척하던 춘자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 말고도 가족은 없나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들이 있긴 한데 연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관계가 좋지 않은가 봐요. 정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니요. 도대체 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기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근데 정희 씨는 왜 그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이인가요? 순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잠깐 알던 사이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오랜만에 만난 거네요. 반가우셨겠어요. 순자의 말에 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당황스럽고 복잡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희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또 나타날 텐데 이제 순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알고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춘자의 처지를 알고 나니 오히려 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저녁 식사 드릴게요. 예상대로 춘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춘자의 거칠어진 손, 낡은 운동화,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춘자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힘들지? 춘자가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야? 춘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지? 나이도 있고. 춘자는 순간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니? 그 반응을 보니 춘자는 자신의 사정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안 했어. 그냥 보니까 힘들어 보여서. 정희가 말했지만 춘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봉사활동하는 거 좋아해.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춘자의 표정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춘자가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춘자가 나간 후 정희는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복도로 나가 천천히 걸으며 재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살짝 열린 계단문 사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잊지는 않았겠지, 우리 개야? 여기 정희 이번에 있다며? 정희한테 입이라도 뻥끗하면 알아서 해. 네 남편하고 너는 여기서 방 빼야 될 거야.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춘자가 동창 수정과 함께 있었고 수정 앞에 잔뜩 주눅들어 고개만 끄덕이는 춘자를 보았습니다. 춘자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40년 전의 원망이 여전히 있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동창 수정에게 쩔쩔매고 있는 걸까요? 수정은 정희와 춘자와 같은 중학교 동창이고 현재 이 병원 간호과장이기도 합니다. 정희는 불현듯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순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정이 춘자를 이 병원에 무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 걸까요?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춘자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을 잃고 남편은 병원에 있고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어지고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희와 춘자 사이의 어색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매 식사마다 춘자가 나타나고 짧은 인사를 주고받은 후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정희는 춘자의 처지를 알게 된 후로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깔려 있었고 빗소리가 병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더 아팠고 기분도 가라앉곤 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배식 수레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정리하고 춘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어색한 만남이 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 식사 드릴게요. 춘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춘자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춘자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고 정희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춘자의 발이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에 미끄러졌어요. 춘자는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찰랑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어요. 정희의 침대 시트 일부까지 젖어버렸습니다. 춘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연신 사과했어요. 손으로 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정희 안에서 뭔가가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복잡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어요. 넌 예전에도 그랬어. 정희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자는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어서며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에도 그랬다고. 사람 기분을 망치고 밥상을 엎고. 똑같네, 여전히. 정희야, 나는 그냥 실수한 거야.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춘자가 변명했지만 정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원망이 모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수? 4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그때도 실수라고 했잖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내 도시락을 발로 차서 엎어놓고 반 아이들 앞에서 나를 놀려대고 그것도 다 실수였다고. 춘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전학생이라고 이미 주눅 들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더 움츠러들게 됐잖아. 미안해.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억울함도 함께 묻어 있었어요. 나도 그때 어렸잖아. 지금 와서 뭐라고 해도 어렸다고 그게 핑계가 돼? 정희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너는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 실수하고 나서는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잖아. 병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과 간병인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정희야, 제발. 춘자가 간청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나도 힘든 거 알잖아.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해? 정희가 더욱 화를 냈어요. 너는 항상 그랬어.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춘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와서? 그럼 언제 했어야 했는데? 정희가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잖아.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한 명이 다가와서 어르신들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어요. 수정이 급히 달려와 정희를 말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춘자에게 수정은 매서운 눈빛을 보내고는 다시 정희를 말렸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 미안해.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상처받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 몰라. 춘자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눈물과 함께 어떤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춘자의 목소리에서 진짜 절망감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화가 났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이 망가진 게 내 탓이야? 춘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다시 다가와서 정희야,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해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주변 상황을 의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춘자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무척 초라해 보였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정희는 침대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춘자와 벌인 언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동안 쌓인 분노를 터뜨린 것은 시원했지만
동시에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춘자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절망적인 눈빛 말이에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정희는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의 DJ가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오해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아침 식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춘자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까요? 정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며 복잡한 심정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 간병인 이영숙 씨가 식판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영숙 씨의 말에 정희는 실망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춘자 씨는 어디 갔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쉬신다고 하시고요.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 때문에 춘자가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몸이 아픈 걸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춘자가 요양원을 그만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 때문에 춘자가 일자리까지 잃게 된 것은 아닐까요? 남편도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어쩐지 춘자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희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춘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과거에 원망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춘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심하게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춘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봉사자 앞치마를 입지 않고 개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잠시 시간 있어? 그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차분하고 진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자는 정희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화낼 만했어. 나도 그 생각을 하니까. 정희는 춘자를 바라보았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정희가 대답했어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할 말이 있었을 거야. 40년 동안 참았으니까. 춘자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때 일, 도시락 떨어뜨린 일 말이야.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춘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도시락, 내가 찬 게 아니었어.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춘자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도시락이 떨어진 건 내 뒤에 있던 김수정이 의자를 뒤로 밀면서 내 다리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어. 나는 그걸 봤지.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랑 너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 며칠 전에 우리가 싸웠던 거 기억나? 내가 내 책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너는 싫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정희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맞았습니다. 춘자가 참고서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정희는 새로 산 책이라서 빌려주기 싫다고 했었죠. 그 일로 둘이 며칠간 말다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락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수정이가 한 거라고 말해야 하나 망설였어. 그런데 수정이가 나한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더라고. 말하지 말라고. 춘자의 고백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정이는 그때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였잖아. 나도 수정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너랑 어차피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40년 동안 믿어왔던 사실이 거짓이었다니요. 그럼 내가 나를 놀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 수정이가 먼저 시작했고 다른 애들이 따라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했어. 안 그러면 나도 왕따 당할 것 같았거든. 춘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변명인 거 알아. 그래도 그때는 어렸잖아. 무서웠어. 전학생인 너를 도와주다가 나까지 따돌림 당할까봐. 춘자의 고백을 들으며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왜 지금에서야 말해? 정희가 물었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너 처음 만났을 때 말하고 싶었어. 근데 수정이랑 약속을 한 게 있어. 수정이가 날 여기 있게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너에게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정말 미안해 정희야.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40년 동안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고 꿈에서도 그때 일이 나오곤 했어. 춘자의 고백에 정희는 놀랐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니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 심해졌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나니까 그때 일이 더 후회되더라고. 내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도. 춘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했던 기억이 진실의 빛 아래에서 서서히 색이 바래고 있었어요. 춘자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그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춘자가 정희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지만 조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과는 중학교 이후로 계속 교류를 해왔고 부모님이 사업도 함께해서 서로 믿으며 잘 지내온 사이였거든요. 춘자의 고백을 들은 후 정희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기억이 사실과 달았다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춘자도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자신만큼이나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정에 대한 의심이 생긴 정희는 주변을 통해 금방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정이 중학교 때는 본인의 인기를 이용해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였고, 진학하면서 수정과 정희는 아버지들의 사업으로 잘 지내는 척했지만 수정의 아버지가 정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열등감으로 은근하게 괴롭혀 온 것이었죠.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정이 병원에서 몰래 약품을 빼돌려 뒤로 돈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정희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정을 병원에서 내쫓았습니다. 정희는 이 요양병원의 이사거든요. 그 사이 춘자는 다시 평소처럼 식사 배급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정희는 춘자에 대해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요. 춘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정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춘자야 미안하다.
그동안 널 많이 오해했었네. 정희는 춘자에게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아. 춘자도 옅은 미소를 띠며 춘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요양원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자 가족 모임이 열린다는 공지가 붙었어요. 매달 한 번씩 열리는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요양원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공지를 보며 춘자 생각이 났어요. 춘자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까요? 가족 모임이라고 하니 춘자에게는 어색한 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춘자의 가족들은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모임 당일 정희는 휠체어를 타고 1층 강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희의 아들 내외도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춘자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원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양원 운영에 관한 말씀과 함께 우리 요양원에서 봉사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장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춘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강당 뒤쪽에서 봉사자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춘자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김춘자 씨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장이 정희를 한번 쳐다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춘자 씨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요양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춘자 씨의 노고를 인정해서 이번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희가 원장에게 추천한 일이었죠. 정희는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뻐할 것이라는 정희의 기대와는 다르게 춘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춘자 씨, 앞으로 나와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춘자는 머뭇거리며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춘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춘자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떠나실 예정인가요? 춘자가 대답했어요. 내일 떠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춘자가 내일 떠난다니요? 아직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춘자는 단상에서 내려와 다시 뒤쪽으로 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아들 내외도 어머니,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강당에 남아 있었어요. 춘자가 정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춘자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나 내일 여기 떠날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 어디로 가는데? 정희가 물었어요. 춘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요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 정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춘자가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혼자 갈 거야? 응. 남편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 춘자의 말에 정희는 놀랐어요. 언제?
지난주에.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춘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고 싶어. 정희는 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까지 잃고 나니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춘자가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희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40년 전 일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정희는 춘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 내가 화를 내준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춘자도 자신만큼이나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옛날은 묻자. 춘자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응. 우리 둘 다 늙었잖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때에 널 이해하게 됐거든. 나도 미안했어. 널 오해하면서 많이 미워했었어. 진짜 날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정희의 말에 춘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40년 동안의 오해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춘자가 요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며칠 후 무릎 재활이 끝나면서 퇴원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춘자와의 만남, 그리고 40년 만에 풀린 오해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많이 변화시켰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춘자와의 일을 통해 용서와 이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정희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근처 요양원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도움을 주는 봉사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봉사자분이시죠? 요양원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처음 봉사활동을 하는 날 정희는 긴장했어요. 자신이 얼마 전까지 요양원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정희는 봉사활동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정희를 좋아했고 정희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춘자가 왜 봉사활동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정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노인회관에서 다른 지역 봉사자들과의 교류 모임이 있다는 공지가 붙었어요. 서울, 인천, 경기도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정희 씨도 참석하실 거죠? 노인회관 직원이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모임 당일 정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60대, 70대 봉사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정희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강북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김춘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김춘자? 설마 그 춘자일까요? 단상에 올라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정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춘자였어요. 몇 달 사이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춘자입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움과 말벗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춘자의 발표를 들으며 정희는 놀랐습니다. 춘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니요. 특히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분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춘자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춘자에게 다가갔어요. 춘자야. 정희의 목소리를 듣고 춘자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 정희야. 춘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어요. 너도 봉사활동하고 있었구나.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에 시작하게 됐어. 두 사람은 복지관 옆 카페에 앉아서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자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잘 정착해 나가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면서 작은 원룸도 얻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춘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화를 내준 덕분에 나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정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친구로 지내자. 40년 전 일은 정말 다 묻고. 춘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친구로. 카페 한쪽에서는 라디오가 조용히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노래를 들으며 각자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 춘자가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희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아. 그리고 서로 봉사활동 얘기도 많이 나누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정희야, 오늘 정말 반가웠어. 다음 달에 또 만나자. 춘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정희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춘자가 탄 버스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과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니요.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비로소 완전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오래 돌아가도 결국 이해와 용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배운 소중한 교훈이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멜로디에 맞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